네, 그러면 이번 시간에는 다 끝난 건가? 마지막으로 저 잔불 정리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안 끝난 것 같은데 느낌이. 네. 자, 박현도 교수님과 함께 중동 이야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최근 어디 다녀오셨어요? 저기 전쟁 바로 직후에 네. 전쟁 날 줄 모르고 두바이 갔다 왔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뭐 그게 전쟁 때문에 간 건 아니고요. 원래 잡혀있던 계획인데 뭐 저희를 초대하는 쪽에서 취소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어디 다녀오셨는지 얘기 들었었거든요. 예, 그 우리 저 한우가 처음으로 이게 그 중동에 진출을 했어요. 할랄 한우가. 할랄 한우가 있어요. 예, 한우. 네. 우리는 그냥 아무개나 먹을 수도 있지만 무슬림들은 한우를 먹을 때도 무슬림식으로 잡아야 뭐 그래야 되겠죠. 예, 그래서 이제 수출을 처음으로 해가지고 우리 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처음으로 행사를 하면서 저하고 성일관 목사가 이제 거기서 강연을 하나 하기로 돼 있어서. 그래요. 네. 그런데 취소를 안 하더라고요. 거기 또 우리 한우 맛보면 끊기 어려울 텐데. 엄청 맛있었습니다. 네, 맛있었고요. 그런데 이제 갈 때 비행기가 항로를 바꿔서 가더라고요. 그럼 시간이 훨씬 오래 걸리셨어요? 갈 때는 그래도 그렇게 생각보다는 안 걸렸어요. 갈 때가 보통 9시간 반, 10시간 걸리거든요. 근데 똑같은 시간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갈 때는 보통 이란 쪽으로 해서 올라가는 게 빠른데 완전히 제껴서 인도 쪽으로 해서 그래서 이제 호르무즈 협조 올라가는데 그 전쟁 지역이 호르무즈 지역이잖아요. 그쪽 비행기가 한 1시간 정도 날아가거든요. 거기가 좀 불안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올 때는 2시간 걸렸습니다. 2시간 더 걸렸어요. 그래요? 네. 근데 그게 아무래도 그 동네 분위기라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물론 이제 두바이야 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 곳은 아니었겠지만 그래도 이제 중동 전체가 이러다가 뭔 일 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생각들을 이제 그 사람들도 하실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사실 두바이가요, 겉으로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두바이 경제가 이란 경제와 밀접하게 연관돼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란이 감기 걸리면은요, 두바이도 똑같이 걸려요. 그래요? 네. 두바이가 이란에 수출을 많이 합니까? 많은 걸 하죠. 많은 거래요? 예, 굉장히 많은 걸 합니다. 여러 가지로. 그래서 이란 경제가 잘 되면 두바이가 살아나고요. 이란 경제가 죽으면 두바이도 힘들어요. 우리 그 한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이란 전쟁 때문에 선적이 여러 번 어긋나는 바람에 피해가 상당히 크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유무형 피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지금 호르무즈 왔다 갔다 하는 거는 지금 현재는 괜찮습니다. 현재 괜찮죠? 네, 뭐 근데 호르무즈라는 게 단 한 번도 막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왕 우리가 나왔으니까 호르무즈라는 말이 사실은 이제 조라스터교의 아후라 마즈다라는 그 최고신, 지혜의 주님이라는 신의 이름에서 나온 걸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아후라 마즈다가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호르무즈드 하면서 이제 호르무즈로 바뀌었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지혜로운 그 백길인데 여기가 유일하게 페르시아만에서 대항으로 이어지는 길목이거든요. 예, 그래서 전 세계 이게 초크 포인트라고 그래가지고 길목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름의 양, 에너지 양으로 보면 말라카헵이 더 많아요. 미국 에너지 관리청에 따르면 말라카헵을 통해서 우리가 수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우리가 1년에 가장 많이 수입을 하는 중동의 산유 국가인데 사우디에서 출발하면 페르시아만을 해서 호르무즈를 통해서 오만만, 그다음에 아라비아해, 인도양, 말라카 해협, 싱가포르 해협, 그다음에 남중국해 황해로 들어와서 우리에 오거든요. 이게 말라카 해협이 제일 많고요, 통행이. 그리고 그런데 말라카 해협까지 올 때 이 석유 나오는 길이 이 페르시아만에 있는 호르무즈 해협이거든요. 여기가 문제되면 큰일인데 아직까지 막힌 적은 없어요. 예, 그래서 지금도 막을 수가 없는 게 만약에 이란이 여기를 막는다 그러면요, 이건 최후의 수단입니다. 정말 최후의 수단. 그러면 그 상황은 최악의 경우로 가는 경우죠. 근데 거기까지는 이란도 안 가죠. 왜냐하면 이란도 석유를 수출해야 되는데 본인이 막고 본인이 못 나갈 수 없잖아요. 자, 그러면 일단 지금 이스라엘하고 이란은 서로 이제 또 패고 뭐 했잖아요. 물론 그냥 저희가 볼 때는 이란이 거의 일방적으로 맞은 것 같긴 한데 대략 어느 정도 주고받은 상황입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우리에게
전해지는 소식들이 전부 다 서양 언론 중심이고 서양 언론은 거의가 뭐 이란에 대해서는 좋게 보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피해는 줄이고 이란의 피해는 좀 크게 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그거를 다시 말씀드리기에는 별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이란 쪽에서 받은 제가 정보를 하나 소개를 할게요. 예, 이거는 뭐 확인은 하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예멘 쪽에서 나온 정보고요. 뭐라고 그러냐면 이스라엘의 한 사이트가 해킹이 되면서 정보를 나왔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 이스라엘의 피해가 그 장군들이 6명 죽었고요. 이스라엘에서 네. 모사드 요원이 32명이 죽었고 그다음에 신벳이라고 이스라엘의 첩보 기관이 있거든요. 78명이 죽었고 해군 장교가 27명, 공군 장교가 198명, 군인이 462명, 민간인이 423명이 죽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많이 사망했다고요? 예, 그렇게 많이 죽었대요. 예, 이 정보에 따르면. 그래서 여기 이제 이 정보에 따르면 이란이 그래서 사실 승리한 거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많은 그 시설들이 파괴가 됐고, 특히 이스라엘의 그 미사일 방어 기지 있지 않습니까? 방어망이 그 손실이 무려 110억 달러 정도 된다 이거죠. 110억 달러. 네, 110억 달러. 아이언돔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뭐 그런 방공 시스템 포함해서 네, 한 15조 정도. 네, 110억 달러. 네, 그러니까 상당히 뭐 많은 그 돈을 잃었고, 근데 이제 잘 알려지지 않았다. 그리고 지금 최근에 얘기되는 게 모사드의 수장이 죽었냐 안 죽었냐 가지고 문제가 많아요 지금 여기가. 아, 그래요? 예, 뭐 이란 쪽에서는 죽었다고 그러고, 예, 이스라엘 쪽에서는 안 죽었다고 그러고. 아니 근데 그게 뭐 예를 들어 이스라엘에 뭐 언론이 엄청 통제받는 건 몰라도 그러니까 뭐 정보기관에서 몇 명 죽었는지는 모를 수 있으나 또 군인들 몇 명까지는 잘 모를 수 있으나 뭐 장성들 뭐 그 정도로 많이 죽었다면 그 보도가 안 되긴 그러니까 이제 성 박사하고도 이거 체크를 해봤는데 성 박사는 아닐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다 보도를 하니까. 예, 그런데 아무튼 이쪽 그 이란 쪽에서 돌아다니는 정보는 그러면서 이란이 이겼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검증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냥 제가 그냥 말씀만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정보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네네네. 하여튼 그렇게 이제 이란은 주장,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피해에 대해서 이란은 주장을 하고 있고, 당연히 이스라엘은 뭐 인정할 리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서로 전쟁 때는 서로 거짓말을 많이 하니까. 그렇긴 하죠. 이란의 피해는 혹시 이란의 피해는 상당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뭐 보는 것만 해도 일단 방공망이 완전히 망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란의 지금 가장 고민은 방공망을 어떻게 다시 살리느냐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한테 지금 불만이 많죠. 러시아하고 원래 방공망을 하기로 했었는데. 전쟁 훨씬 전부터요. 그런데 이제 푸틴 대통령은 그 질문을 받았어요. 기자가 왜 이란을 돕지 않느냐. 그랬더니 푸틴 대통령이 굉장히 재미있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원래 전쟁 전에 방공망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란 쪽에서 더 진전이 없었고 그리고 우리가 이란과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맺긴 했지만 상호 방위 조약을 맺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서로 공격을 당했을 때 와서 도와주는 그런 조약은 없다. 그리고 이란이 우리에게 도와달라는 얘기도 안 했다. 그래요? 예,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의미심장한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이스라엘에는 소련 시절부터 지금 러시아 때까지 200만 명의 유대인들이 러시아에서 갔는데,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은 러시아 언어를 사용하는 국가다. 무슨 소리야? 아니요, 러시아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 이스라엘에? 예, 유대인들이 러시아에서 이스라엘로 간 그게 200만 명이라는 거예요. 푸틴이 그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인구가 600만일 건데. 예, 근데 이주하잖아요, 러시아에서. 그래서 러시아어를 모국어처럼 하는 이스라엘 사람이 200만 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푸틴이 그래 얘기했어요. 이란을 도와주지 않겠다는. 그러니까 완곡한 표현이죠. 완곡한 표현. 우리가 이란을 뭐 그렇게 도울 수 없다라는 것은 완곡한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이란 같은 경우에는 원래 러시아로부터 수호이 35의 전투기 있지 않습니까? 50대 계약을 했는데 지금 한 4대밖에 안 들어와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도 필요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물량을 대주지를 못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최근에는 아예 그 일부를 알제리에다 먼저 팔았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란이 화가 나는 거죠. 그래서 이란이 이번에 휴전하자마자 바로 먼저 튀어나간 곳이 어디입니까? 중국입니다. 더 이상 손 뻗을 데가 거기밖에 없군요. 중국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중국은 지금 대박 난 겁니다. 이란이 살 거니까요. 비행기 살 수밖에 없어요. JC-10. 중국 전투기? 예, 중국 전투기. 이번에 그 인도 파키스탄 전쟁에서 라파를 떨어뜨렸다라는
주장했던 예, 그 JC-10을 무려 처음에는 40대로 봤거든요. 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400대더라고요. 400대를 산다고요? 예, 400대를 산답니다. 아, 그 중국산 전투기 조심해야 되는데. 그 지금 중국은 그러니까 이란은 지금 방법이 없어요. 아무도 안 팔 거죠. 그렇다고 우리가 무슨 KF-21을 팔 겁니까 이란에? 네. 살 돈은 있나? 아, 기름으로? 그 전에 사실은 2020년, 뭐 2015년부터 해가지고요, 그 비행기 살려고 그랬었어요. 네. 그런데 이란이 돈이 없으니까 네. 기름으로 주겠다고 그러는데 중국에서 그걸 거부를 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는 아마 기름으로 할지도 모르겠죠. 참 이란도 참 문제다 문제. 네, 그러니까 이란이 이번에 이란 국민들도 지금 뼈저리게 느끼는 게 아니 우리 강국이라고 그랬는데 하늘이 다 뚫렸네. 네. 그러니까 미국 비행기가 100대가 넘게 이란 영공으로 들어왔는데 단 한 발도 때리질 못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란의 피해는 어마어마한 거죠. 왜냐면 그 뭐 동네 마실 다니듯이 네. 적의 전투기가 다니면서 때리고 있는데. 네. 근데 가장 최근에는 이란의 악명 높은 감옥이 있거든요. 에빈 감옥이라고 있습니다. 예. 네네. 거기가 또 폭격을 당했어요. 그랬다면서요? 예. 그런데 이건 협상 끝나고 예, 휴전 끝난 상태에서요. 휴전된 상태에서. 왜 때려 거기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뭐 필요한 건 다 때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에서 나오는 소식도 이 휴전 오래가지 못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란이 먼저 깨지는 않겠지만 네. 이스라엘이 절대 이걸 안 깰 애들이 아니다라고 이란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현재. 아니 그 뭐 전에 왜 이스라엘 전투기 막 가려올 때 가는 도중에 트럼프가 전화 걸어고 야이씨, 네, 예, 그랬죠. 욕을 하면서 다 돌려 보냈다면서요. 네, 그래도 계속 때리겠다는 거예요. 미국 말도 잘 안 들을 수 있다. 그냥 필요한 건 때리겠다는 얘기죠. 통상 휴전 협정을 하면은 그 문서가 있어야 된다고 저희도 지난번에 다른 교수님하고 말씀 들었었는데 이번에 그런 문서가 지금 있습니까? 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없으면 그러면 트럼프가 이건 위반이야 아니면 이건 위반 아니야라고 결정하는 거에 따라서 이게 위반이 될 수도 있고. 이게 트럼프 마음이죠. 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엿장수 마음이죠. 뭐. 엿장수 마음. 어디 뭐 그 이스라엘 대표와 뭐 이란 대표가 만나가지고 휴전 협정 사인하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번에 그 교도소를 쳤는데 별 반응 없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별 반응이 없었다. 네. 이거는 근데 그 교도소가요. 네. 저는 왜 그 교도소를 쳤는지 잘 모르겠어요. 거기 정치범 수용소거든요. 네. 그러면 거기에는 반체제 인사들이 주로 갇혀져 있는 곳이거든요. 그걸 왜 때렸을까요? 그 이해가 안 가요, 좀 솔직히. 에빈 유명한 곳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란의 반체제 인사들이 주로 갇혀져 있는 곳이 거기거든요. 반체제 인사들. 70명이 죽었다고 지금 나오는데요. 그게 좀 이해가 안 갑니다. 네. 왜 이란의 반체제 인사 있는 교도소를 때렸는지. 네네. 반체제 인사를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네. 그런데 그걸 때렸어요. 네. 아니 거기를 때려서 거기서 교도소 막 다 망가지면 다 탈출하라고 한 건 아닐까? 탈출해봤자 어떻게 뭐 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는데요. 네. 여튼 뭐 그런 이제 사건이 있어. 그거는 휴전협정을 명백하게 만약 협상을 했다면 명백하게 위반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위반이죠. 네. 서로. 네. 그리고 또 IAEA도 지금 이란의 그 핵시설들 일부 파괴는 됐지만 뭐 핵무기 만들 능력 충분히 갖고 있다는 이런 이제 발표를 또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건 다시 미국이든 이스라엘이든 이란을 공격할 명분을 IAEA가 준 거 아닌가? 그러니까 이제 이란에서는 IAEA 이놈의 자식들 아주 괘씸한 놈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괘씸한 놈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공격하기 전에 IAEA 그 문건이 이란에게 굉장히 불리한 문건이 나왔거든요. 이란이 잘 지키지 않고 여러 가지 의심스러운 게 많다. 네. 사실 이제 그걸 빌미로 해가지고 때린 것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란은 IAEA하고 무슨 일만 하면 얘네들은 모든 정보를 다 돌린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래서 IAEA 수장을 스파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스파이요? 예, 스파이. IAEA 수장을. 왜냐면 모든 정보를 가지고 인스펙트를 한 다음에 그거를 자기네들만 갖고 있어야 되는데 자꾸만 그 서방에 넘겨준다는 얘기죠. 근데 그 분기 보고서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분기 보고서는 원래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외에 이제 다른 민감한 것들도. 그러니까 그 전에 이스라엘이 5명의 핵 과학자를 죽인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과학자들 명단도 IAEA에서 넘어간 걸로 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란에서는 IAEA하고
더 놀지 않겠다고 지금 선언을 한 상태죠. 네네. 예, 나가진 않겠지만 더 협력하지 않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네. 현재 그럼 트럼프는 이란에 대한 혹은 이 전쟁에 대한 입장이 일단 내 공으로 휴전했다. 요거 니네 양쪽 잘 내 말 들어라. 요 정도에서 뭐 크게 진전된 건 없는 거죠? 네,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란에서 그래서 아침에 제가 그 이란의 신문인 타스님 통신에서 나온 기사를 한번 쭉 봤는데요. 거기에서는 뭐라고 돼 있냐면 그런 얘기가 많이 있긴 했었습니다만은 이란의 핵시설 파괴가 이유가 되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미국이 원하는 건 이란을 미국의 종속 국가로 만드는 거다 이거죠. 미국의 종속? 예, 그러니까 독립을 하지 못하고 강한 이란으로 남겨지지 못하고 그냥 미국의 눈치를 보고 쉽게 말하면 미국의 클라이언트 스테이트라고 하죠. 우리가 그 미국의 눈치 보는 나라, 예, 미국의 좌지우지되는 나라, 그거를 하는 게 미국의 목적이기 때문에 목적은 그건데 핑계를 삼아야 되니까 핵을 지금 삼는 것이다. 예, 그렇게 지금 이란의 관영통신에서는 그렇게 기사를 썼더라고요. 근데 이란에 그러면 수뇌부를 바꿔야 될 거 아니에요? 레짐 체인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레짐 체인지를 하고 싶겠죠. 근데 레짐 체인지가 쉽지는 않습니다. 예, 레짐 체인지가 쉽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수십 년 동안, 10년 이상 제가 얘기하는 얘기인데 레짐 체인지를 하겠다고 서양에서 내세우는 인물들이요 함량 미달이에요. 이란 사람들이 좋아할 수 없는 인물들이에요. 그래요? 예, 좋아할 수 없는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적당한 사람 될 텐데 그 사람들은 이란 사람들이 좋아해도 문제가 될 텐데 아주 싫어하는 인물들이에요. 증오하는 인물도 있고요. 근데 그 사람들 가지고 레이징 체인지를 하겠다? 그리고 니네 정권 바뀌면 얘네들이 테이크오버 하겠다? 이란 사람들이 누가 좋아합니까? 안 좋아하죠. 그러니까 이란의 반체제 인사들이 목숨을 걸고 이란 체제하고 싸우면서도 하는 말이 정권은 바뀌어야 되는데 외세는 그만둬라 이거예요. 네, 이란 사람들 그 외세에 대한 굉장한 노이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외세가 항상 들어와서 엎어서 제대로 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하긴 또 외세 입장에서는 능력 있고 똑똑한 애면 자기 말 안 듣겠지. 그렇죠. 능력 없고 좀 그런 좀 뭐 문제 많은 애들을 세워놔야 자기 말도 잘 듣고 충성할 테니까. 뭐 그렇죠. 그러니까 있겠죠. 제가 봤을 때 서양에서 말하는 레이짐 체인지 하면서 야 레이짐 체인지 되면 이런 애가 정권을 잡을 거야 하고 대표적인 인물들을 보면은요. 저는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래 이란의 정권을 바꿔서 망가뜨리고 우리 몸대로 하겠다라는 거지 이란 사람들이 뭘 할 수 있도록 민주주의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줄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란에 대한 미국은 그러면 자기네 좀 졸개 국가로 만들고 싶은 의지가 있으나 이란에서는 여전히 그건 뭐 굉장히 강력하게 반발할 것 같고. 네. 그리고 사실은 이란이 반발해도 뭐 하려면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미국이 개입을 해서 서양이 개입을 해서 민주주의와 인권을 앞세워서 중동의 정권들을 무너뜨린 적이 있잖아요. 2003년에 사담 후세인의 이라크 정권을 무너뜨렸죠. 그다음에 2012년에 리비아, 2011년에 시리아. 자, 결론은 어떻습니까? 어마어마한 10년 이상의 내전을 겪고 있어요. 리비아는 아직도 내전이고요. 시리아는 지금 뭐 정리된 것 같지만 여기 아직도 불안하고요. 이라크도 여전히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란이라는 나라는 이 세 나라를 합친 것보다 더 큰 나라입니다. 사람도 9천만이에요. 이 세 나라 합쳐봤자 4천만 정도밖에 5천만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많아도 4천만 좀 넘거든요. 근데 이란은 9천만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석유, 가스가 세계 3등 안에 다 들어가는 나라예요. 여기에서 문제가 생기면요, 이란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이란을 중심으로 한 주변 지역이 다 쑥밭이 됩니다. 그 혼란을 어떻게 감당을 할 거냐 이거죠. 쉽게 못 건드릴 거야. 네, 그래서 못 건드린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못 건드려도 결국 이란이 지금 전쟁 후라서 이렇게 강경한 모습을 보이는 건지. 전쟁 후죠. 지금 전쟁 후고요. 지금 우리가 캘린더를 보셔야 되는데 이란에서 가장 중요한 종교적인 행사가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란에요? 네. 그러니까 쉬아파잖아요. 쉬아파한테는 지금 이제 무슬림 달력으로 따지면 새해가 시작됐어요. 27일. 지난 27일이 새해가 바뀌었어요. 그러면 이슬람력으로 첫 번째 달이 무하르람 달이라는 달이거든요. 우리는 27일이고요. 27일 1월 1일이고요. 그리고 1월 10일이 되는 날이 무슨 날이냐면 쉬아파에서 가장 중요한, 저는 이제 이거를 그리스도교와 비슷하면은 그리스도교하고 얘기한다면 그리스도교의 예수의 십자가형과 비슷한
1월 10일 앞으로 그러니까 7일이죠. 네. 7일에 그게 6일이 누구냐면 세 번째 이맘 후세인의 기일이에요. 기일. 그래서 지금 모든 그 클라이맥스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어마어마한 지금 그 응집력을 가지고 있고요. 종교적 응집력이. 그리고 이 후세인의 죽음은 그냥 죽음이 아니라 정의를 위해서 죽은 사람이거든요. 네. 정의를 죽었기 때문에 이란 사람들은 이런 미국과 이스라엘과의 싸움을 정의를 향한 싸움으로 생각을 해요. 이란 지도부뿐만 아니라 이란 사람들이요. 상당수 대부분이. 네, 만약에 산프로에서 거기 한번 그 1월 10일 날 이란에 행사하는 걸 한번 그 틀어주시는 것도 이해하는 게 좋을 겁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순니파하고 시아파는 그게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순니파들도 시아파들을 무서워하는 게 바로 그 부분이에요. 네. 응징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이렇게 열광의 분위기예요? 슬픔의 분위기. 아, 슬픔의 분위기. 예, 그리스도교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십자가 사건은 슬프지만 3일 후에 우리 예수님 그렇죠. 부활하신다 그러니까 축제로 가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그리스도교에서 예수의 죽음만 있고 부활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은 이 십자가 죽음이 어마어마한 슬픔으로 남아있을 거 아닙니까? 네. 이게 시아파의 그날이 그날이에요. 혹시 그럼 그 날에 뭔가 네. 이제 그 응집력으로 뭔가 하기도 해요? 막 이렇게 뭐 무력 행사 아니 무력하진 않지만 네. 정의. 네. 예, 악에 대한 싸움 그리고 나는 죽더라도 정의를 지키겠다. 예, 이게 굉장히 강해요. 그래서 이 시아파들이 순니파하고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라는 거를 인지를 해야 되고 미국이 이걸 인지했던 게 시아파들을 이해하면서 네. 이야기는 했는데 그런데 아직까지도 이해도가 낮아요. 그래서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 행사가 끝날 때까지는 핵 협상 테이블을 다시 돌리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이란의 국민들도 지금 현재 하메네이라는 사람들한테 좀 불만이 좀 많이 쌓여갖고 미국의 공격을 받은 후에 별로 제대로 된 모습 못 보여준 지도부를 향해서 많이 좀 불만 제기하고 시위 커지고 이러면서 이제 정권 혹시 무너지는 쪽으로 가나 했더니 아마 그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정권이 무너지려면 네. 내부에서 해야 되죠. 네. 외부에서는 안 무너져요. 외부에서 때리면은 원래 안에서 있던 사람들도 일단은 마음을 접고 그럴 수 있죠. 일단은 살려놓고 보자고 가거든요. 네. 나라를. 네. 그러면 이제 만약 이란의 분위기 자체가 야 미국 저 나쁜 놈들 결국 한 40년 동안 우리 괴롭히는 또 저러네 이제 이 분위기로 가면 이란이 할 수 있는 행동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공식적인 뭐 전쟁을 통한 이거는 아마 힘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을 것 같지는 않고 그러면 혹시 뭐 테러리즘이나 이쪽으로 갈 가능성도 좀 있나요? 이란에서는 하진 않겠지만 이란을 수호하려는 외부 세력들은 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라크에 있는 친이란 시아파 민병대, 후티 반군, 네. 뭐 헤즈볼라 뭐 이쪽에서는 할 수 있겠죠. 지금 이란 내에서는 이란 정부는 지금 뭐로 바쁘냐면 안에 있는 내부 스파이 색출로 바쁩니다. 엄청 바빠요 지금. 그렇겠네요. 예, 이번에 호되게 당했어. 그러니까 모사드가 작동을 했다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그게 다 모사드가 이스라엘에서 온 사람들일까요? 아니거든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란에서 지금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체크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 이란 내에 있는 약 3만 5천 명의 유대인이 있습니다. 네, 그 사람들도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고요. 그 사람들 중에서 혹시라도 이스라엘과 관계돼 가지고 뭐 연락을 했던 사람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있고요. 그다음에 쿠르드족들. 네. 쿠르드족들. 그다음에 아제리 독립분자들. 발로치 독립분자들. 그러니까 이란이라는 나라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60%만 태어났을 때 이란의 공용어인 페르시아어를 모국어로 쓰는 사람들이에요. 60%만. 네. 나머지 40%는 태어날 때 모국어가 페르시아어가 아닙니다. 그러면 쿠르드어, 발로치어, 아제리어를 쓰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나는 그래도 내가 모국어는 아니지만 나는 이란 사람이고 나는 이란을 사랑해 하고 나는 이란인으로 살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주로 많겠지만 아닌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네. 독립하겠다고. 그 사람들이 아주 좋은 외부의 세력의 먹잇감이 되는 거죠. 그럼 그 사람들이 돈을 주고 거기서 일을 하고 또 그 중에는 내가 하는 게 뭔지 모르게 돈 받고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게 뭔지도 모르고 돈이 필요하니까. 뭐 그렇겠죠. 그런 사람들이 지금 다 잡혀가지고 좀 어저께 그 교수형하는 걸 봤는데
교수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란에? 예, 교수형. 뭔가 첩자 의심된다. 첩자 잡으면 교수형 합니다. 교수형. 교수형인데 그걸 공개적으로 하거든요. 근데 크레인에다가 목을 매답니다. 네, 그래서 사람들한테 나라를 배말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걸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이란 내에서는 지금 이러한 색출 작업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현재. 그래요. 예. 자, 이란 하여튼 그런 색출 작업 엄청 지금 할 거고 아마 후티든 아니면 뭐 헤즈볼라든 하여튼 저 다음 한 쿠션 매겨서 이제 뭔가 공격할 가능성은 여전히 살아 있는 거고 네. 이스라엘은 지금 네타냐후가 이번 전쟁을 통해서 약간 입진 다시 공고해진 거죠? 굉장히 좋아졌죠. 왜냐하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자 전쟁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 있지만 네. 이란에 대해서는 아주 철통 같거든요. 그러니까 평소에 네타냐후의 지지도가 30% 정도였는데 이란 공격하면서 83%까지 올랐습니다. 83이요? 83. 예. 그러니까 이란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어요. 네. 좌파든 우파든. 예. 이견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이 실존적 위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네. 그게 왜냐면 이란도 잘못이 있어요. 이란의 전 대통령인 아흐마디네자드라는 사람이 공식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스라엘을 지도에서 지워버리겠다고. 그런 말은 뭐하러 합니까 지도자가. 예. 안 해도 될 말. 그렇죠? 네. 이스라엘이 싫으면 싫다고 그냥 속으로만 안고 있으면 되는데 그 대통령이 나서서 그런 말을 하면 그걸 들은 나라의 국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우리 그 전에 북한에서 우리 서울을 불바다 만들었을 때 얼마나 우리가 놀랬습니까? 그렇죠. 똑같은 거예요. 그보다 더 심하죠, 사실은. 불바다도 아니고 아예 지도에서 없애버리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속적으로 이란에 대해서는 불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이란의 핵폭탄을 없애지 않으면 우리는 당할 거다라는 아주 절박감을 가지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스라엘 국민들도 약간 좀 실망스럽네. 그렇게 네타냐후 인기가 막 바닥에 떨어져 갖고 막 30% 말씀하신 것처럼 막 왔다 갔다 하던 그 상황에서 이란과 전쟁한다고 갑자기 83 지지가 나간다고요? 83%. 예. 그러니까 정치를 잘한 건데 그래서 그 자기 지지를 올리기 위한 수단으로 전쟁을 선택했다는 게 참 그런 얘기들이 많이 있죠. 왜냐하면 전쟁을 시작한 게 13일인데 12일에 네타냐후 내각 불신임 투표가 있었거든요. 있었다면서요? 예, 근데 한 표 차이로 통과가 안 됐습니다. 한 표 차이로. 그러니까 한 표만 돌아섰으면 진짜 그러니까 의회가 망가질 수 있었던 거였어요. 망가질 수. 61대 59였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무섭죠. 그래서 바로 공격했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은 이제 그것 때문에 공격을 한 건 아니고 공격은 계속 하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란 공격을 하면서 지지율은 더 올라갔고 지금 그걸 알아야 됩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 총리로 역대 최장 총리예요. 17년째입니다. 그렇게 오래 했어요? 중간에 쉬는 텀도 있긴 하지만 다 합쳐보면 무려 17년 동안 총리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17년 동안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은 얼마나 이 사람의 정치적인 센스와 동물적 감각이 뛰어나는지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러네. 그러니까 트럼프도 뭐 약간 네타냐후한테 놀아나는 느낌도 좀 나고. 네타냐후에 항상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죠. 가스라이팅이요?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가장 큰 실수는 뭐냐면 오바마가 이란과 맺은 협정을 싫다는 건 알겠는데 누구든지 전임자가 하는 건 싫잖아요. 같은 당 소속이 아니라면 거기까지 이해는 가요. 그런데 2018년에 JCPO에 이란과의 핵협상을 뛰쳐나왔었을 때 그 뒤에서 계속 나와야 된다고 펌프질한 사람이 네타냐후입니다. 실제로요? 예, 실제로. 그런 말을 듣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다들 욕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플랜 B가 뭐냐 이거죠. 플랜 B가 없이 온 거예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스라엘이 계속적으로 미국의 이란의 핵시설 때려야 된다고 계속 얘기했고 트럼프가 계속적으로 말리다가 들어간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뒷얘기들이 많은데 뭐 확실하지 않은 얘기들이 있는데 요즘 이제 음모설 좀 비슷하게 나오는 게 트럼프 대통령이 혹시 그 앱스타인 파일 있잖아요. 앱스타인 파일에 사실 등장한 거 그 X였던 일론 머스크가 트럼프도 공식적으로 들어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6월 6일인가 6월 7일에. 근데 거기에 아주 입에 담기 힘든 어떠한 게 있어서 트럼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위험하니까 혹시 그 약점을 잡고 한 거 아니냐라고 음모설을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모사드 같은 데서 그거 갖고 있다가 네타냐후가 뭐 서류 보니까 우리 트럼프 형
아유, 뭐 많이 했네. 뭐 이러면서 이제 우리 미사일 좀 쏴줘. 뭐 이렇게 해갖고 이제. 네, 뭐 그렇게 제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음모론까지. 음모론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왜 그러냐면 트럼프의 지지층이 마가 지지층에서도 이해가 안 가거든요. 네. 왜 우리가 이 전쟁을 왜 해야 되는데? 예. 네. 그래서 뭐 스티브 배넌이라든지 전부 다 반대했잖아요. 네. 그리고 왜 우리가 끌려 들어가냐 그러면서 이스라엘 욕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니네 하려면 니네가 해야지. 쉽게 말하면 왜 니네들이 한 짓을 우리가 뒤를 닦아줘야 되느냐. 예.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그런 이상한 얘기들도 많이 나왔죠. 네. 그거 안 하려고 국방비 다 높이라고 해놓고 지가 직접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일단은 이 미국, 이스라엘, 이란 요 나라들의 전쟁은 지금 당장은 이제 멈춘 것으로 보이지만 네. 언제 다시 서로 뭐 공격을 주고받아도 크게 이상하진 않은 상황. 네, 크게 이상하지 않은 상황인데 이란으로서는 뭐 공격을 할 생각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현재 방어망이 다시 몸을 추스려야 되는 보약 먹어야 될 시간이에요. 네. 지금 너무 많이 다 써버렸어요. 방공망은 다 무너졌고 그러니까 이걸 추스르기 전에는 이란도 굉장히 조심할 거고요.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틈만 나면 때리려고 마음 먹을 거고 또 지금 IAEA에서는 이란이 지금 조만간 또 핵 농축을 계속 할 수 있다고 얘기하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한 공격도 있을 가능성도 있죠. 알겠습니다. 자, 하여튼 이 불안한 중동 정세 오늘은 우리 박현도 교수님과 일단 한번 정리를 좀 해봤고요. 자꾸 교수님들이 이렇게 아침에 모시기 참 교수님들도 힘들고 저희도 힘든데 가능하면 하여튼 그쪽에 추가로 뭐 이상한 공격 같은 것 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그러나 그렇게 끝날 것 같지 않다는 생각도 한편으로 또 듭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정보가 사실은 확인되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 대신 우리가 좀 알면 좋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지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하셨던 그 확인 안 된다. 요것들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박현도 교수님 오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